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교수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 영상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저는 공개되자마자 지인이 링크를 줘가지고 바로 확인을 했는데 저 정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역대급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던데 두 사람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처음 만남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일전에 국민의당 대선 총선 당시에 가서 강연회도 했었고 두 분이 지금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도 쪽에서 어떤 생각도 비슷하신 것 같고 정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권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두 분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놀란 건 안철수 대표의 표정이었어요. 그 예전에 뭐 로봇이라고 놀림도 받고 영혼도 없다고 하고 진정성도 안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책 읽는 것 같고 좀 진중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굵게 바꿨더니 그것도 너무 코미디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굉장히 좀 나름 본인이 조금 더 역량을 발휘를 하고 좋은 분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재기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분의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정치적인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그동안 그렇게 막 꼼수를 크게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눈앞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견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나름 긴 호흡으로 정도를 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랑 또 별도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이 공개가 된 뒤에 많이 화제가 되어서 조선일보에서 빠르게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죠. 그렇게 막 막말은 아니지만 주요한 단어,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도 끌었고 지지도 끌어내고 동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진중권 전 교수라는 어떤 그런 든든한 달변가의 지원을 통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모습이 뭐 영상이 한 15분 정도 되었었나요? 네, 전혀 뭐 지루하지 않게 금방 다 영상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의 모든 판단 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조폭 정권이다. 네. 뭐 내로남불 얘기는 많이 했지만 조폭 정권이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또 정의를 해줬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문 대통령 지지층은 본인들도 모르게 정치인의 노예가 됐다. 네, 저희가 문바라고 하는 대깨문들 좀비라고도 부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 맥락을 전달을 해주는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노예라는 말을 쓰니까 또 금방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 노예 상태라는 것인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할 때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길 원해서다. 하지만 이 정권은 그 전후 맥락에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소비되고 이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논리인 거죠. 노예죠 이게. 정확하게 진중권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 친일몰이. 뭐 이거는 뭐 큰
언급하고 싶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너무 한심해서. 코로나 확산 2차 우려가 크다. 네, 드디어 이제 대표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또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고통의 시간이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긴장감을 풀었다가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기독교 신자 등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있다.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풀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을 삼아 비난을 하고 있다. 네. 남 탓은 이 정권의 DNA 같다. 정확하게 한 번 더 저격을 합니다. 부동산 비판이 높다. 네. 세금을 늘리는 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관심이죠. 미래통합당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네. 예의를 갖춥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 후한 평가는 곧 미래통합당에 대한 후한 평가와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만의 생각과 정강 정책 수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어렵다. 자, 자신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근히 지금 예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관심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확실히 중도 쪽으로 정책이, 정강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에 또 방점을 찍습니다. 3석짜리 작은 정당이지만 통합당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런 흐름을 선도하고 싶다. 네. 앞에 경쟁이라는 말도 썼지만 경쟁과 협력이라는 말에는 협력의 방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칭찬을 했고, 그리고 통합당이 중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당이 규모는 작지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마무리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내년 서울시장 후보 가장 최근에 있을 대형 정치 이벤트입니다. 네, 여기서도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자 해지 차원의 출마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 당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여러분들도 다 정치구단 아니십니까? 이거는 뭐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흔쾌히 수락할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화제가 되었던 진 교수와의 합동 유튜브 방송, 이게 첫 회였죠.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유튜브 대담을 하게 되었다. 저나 진 전 교수나 친문 진영의 속내를 잘 알고 있고, 내부의 어떤 고발자,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정의, 공정 등의 가치에 대한 지향점이 비슷하다. 네. 이런 화두가 전에는 민주당이 독점했던 어떤 그런 단어였다면, 이제는 중도를 포함한 보수도 이 단어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함께 도모할 계획은 없다. 순수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멘트가 절제되어 있고 표현이 세련되고 분명 예전 안철수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정말 그 유튜브 한번 보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